장관님,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완성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펜타곤의 5층 회의실, 무거운 정적이 감돕니다. 전 세계 우라늄 공급망이 붕괴되어 미 해군마저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시국에 40년 전 우리가 부품 하나 쥐어주며 가르치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거대한 기적을 쏘아 올린 겁니다. 지하 50m 비밀기지에서 그 어떤 강대국의 도움도 없이 100%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압도적인 핵잠수함. 그 경이로운 실체 앞에 세계 최강 미국의 콧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과연 그 깊고 어두운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세계 1위 펜타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해군의 소름 돋는 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서 켈러헨입니다. 미 펜타곤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고 지금은 국방부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옷장에는 늘 빛바랜 노란 셔츠들만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의 바다를 호령하며 절대적인 패권과 질서를 좌지우지하던 미 해군의 황금기 시절부터 즐겨 입던 저만의 유니폼과도 같은 옷이죠. 펜타곤의 젊은 장교들은 저를 가리켜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고집불통 영감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빳빳하게 다려진 빛바랜 노란 셔츠야말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완벽했던 과거의 군사 질서와 절대 변하지 않는 미국의 원칙을 상징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오늘 펜타곤 5층의 극비 중심인 제1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감이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가슴에 별이 무수히 달린 미군 최고 위급 장성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깊은 그늘과 당혹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상석에 앉은 국방장관의 미간에는 짙은 주름이 패여 있고 회의실 한가운데 띄워진 대형 홀로그램 스크린에서는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라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1급 기밀 보고가 방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수년째 길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건 다름 아닌 우리 미 해군의 심장, 바로 전 세계의 바다 밑을 은밀하게 누비는 72척의 핵잠수함 전력입니다. 기존의 미군의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던 민간업체들이 원자재 부족으로 줄줄이 백기를 들었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카자흐스탄을 통하는 핵심 우라늄 확보 루트마저 철저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제나 우리와 뜻을 함께할 거라 굳게 믿었던 우방국인 캐나다와 호주마저 자국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돌아서며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브리핑 자료를 꽉 쥐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갑니다. 현재 가동 중인 72척의 핵잠수함들의 연간 핵연료 소모량을 정밀하게 계산해 본 결과 당장 6개월 뒤면 우리 전력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호령하며 적국들을 억제하던 미 해군의 위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참나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숨막히던 정적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대안이 없단 말입니까? 동맹국인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프랑스는 자체적인 핵무기 고도화 프로그램만으로도 예산과 자원이 버거워 허덕이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극도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우리 국방부의 한라인 연락조차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군의 패권이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펜타곤 핵심 수뇌부들의 숨통을 옥죄어 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합참의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몹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단기간에 이 엄청난 규모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동맹국이 지구상에 딱 한 곳 있긴 합니다. 순간 모든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합참의장에게 쏠립니다.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딥니까? 제발 당장 말해보세요.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회의실에 짧고 기괴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저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크크거리며 작게 시작된 비웃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회의실 대리석 벽을 때립니다. 주변의 장성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실소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장관님, 지금 저 의장께서 농담하시는 거 맞죠? 제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짙은 조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바로 그 나라에서, 그것도 해군 기지에서 3년을 꼬박 근무했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의 그 처참하고 가난했던 꼬락서니를 제 두 눈으로 뼛속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요. 낡아빠진 독일제 중고 디젤 잠수함 몇 척을 간신히 들여다놓고도 시스템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쩔쩔매던 나라입니다. 부두에 있는 녹슨 크레인 하나 제때 고치지 못해 우리 미군 엔지니어들이 출동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곳이라고요. 저는 핏대를 세우며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갑니다. 잠수함 어뢰 장전 시스템에 빨간불만 들어오면 제 이 노란 셔츠 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친구들이 바로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구식 레이더 부품 하나 스스로 깎아내지 못해서 미국 국방부의 승인 도장만 굽신거리며 쳐다보던 영원한 하청 국가라고요. 그런 의존적인 나라가 우리의 최첨단 핵잠수함. 연료 문제를 해결합니까? 차라리 어린아이에게 우주선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군사 핵기술이 무슨 동네 철공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제 섯을 펄언 일갈에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그때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배석해 있던 젊은 장교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과거 해군사관학교 시절 저의 깐깐한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자 현재 주한미군 소속으로 5년째 파견 근무 중인 데이빗 대령입니다. 고문님, 송구하지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제 위세에도 눌리지 않고 몹시 차분하고 단호합니다. 고문님께서 한국에 계셨던 건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문님의 낡은 기억과 그 셔츠 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며 콧방귀를 낍니다. 참. 이복의 데이빗. 변해봤자 자기들 주제에 얼마나 변했겠나. 미국이 적선하듯 지어준 경수로 몇 개 더 짓고 바닷가에 번지르르한 빌딩이나 좀 올렸겠지. 아닙니다, 고문님. 그들은 이미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첨단 LNG 선박들을 그들의 손으로 척척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 상용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유럽의 폴란드에 100% 독자 기술로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세계 최정상급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데이빗의 간곡한 호소와 눈빛에도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둔함을 꾸짖듯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군, 데이빗. 민간 상선을 만드는 것과 살상 무기인 최첨단 군함을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게다가 민수용 원전과 군사용 핵잠수함 원자로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일세. 수십만 평의 거대한 발전소에서 느긋하게 돌아가는 3% 전홍축 우라늄과 심해 400m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는 비좁고 밀폐된 잠수함 선체에 우겨 넣을 소형 원자로의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 같다고 생각하나? 운 좋게 원전 수출 몇 번 했다고 감히 미 해군의 핵잠수함 기술을 운운하다니 어불성설의 극치야. 그들에게 100년의 시간을 거저주더라도 우리의 군사 핵기술은 발끝도 따라올 수 없네.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국방장관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아서 고문. 당신이 내일 아침 당장 첫 비행기로 한국에 날아가 그들의 실태를 두 눈으로 샅샅이 확인하고 오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 말대로 철없는 허풍에 불과한지 국방부 수석 고문이 이름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돌아오시오. 저는 마지못해 어깨를 으쓱하며 몹시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합니다. 장관님의 명령이시라면 기꺼이 다녀오죠. 하지만 제가 일주일 뒤 이곳 워싱턴으로 돌아와 장관님 책상 위에 올릴 극비 보고서의 결론은 오늘이나 일주일 뒤나 똑같을 겁니다. 한국은 영원히 펜타곤의 엄격한 통제 아래 고개를 조아려야 할 삼류 의존 국가라는 명백한 사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제 옷장에서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눈부신 노란 셔츠를 꺼내어 천천히 단추를 채웁니다. 40년 전 그들에게 위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던 그때 그 위풍당당한 기분 그대로 말이죠. 제 셔츠 깃을 세우며 거울 속에 저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거대한 군용 수송기가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를 박차고 거칠게 날아오릅니다. 구름 위를 뚫고 태평양 상공을 나는 14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놓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얄팍한 허세와 거짓말을 제 예리한 눈으로 낱낱이 벗겨내겠다는 오만함이죠. 제가 도착해서 매서운 눈초리로 호통을 치면 그들은 과거에 가난했던 해군 장교들처럼 또다시 제 셔츠 자락을 붙잡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태평양의 파도를 내려다보며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고작 한국 따위가 위대한 미국의 대안이라니 천하의 펜타곤이 어쩌다 이토록 나약하고 겁쟁이가 되었는지 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저 멀리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의 헛된 망상과 얄팍한 꿈을 아주 철저하고 처참하게 박살내주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벼릅니다. 하지만 이때에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얕잡아보며 코웃음 치던 그 땅에 제 40년치의 굳건하고 오만한 상식과 펜타곤 장성들의 콧대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릴 어마어마하고 경이로운 괴물이 수십 미터 시면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벽한 호흡을 뿜어내며 은밀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행기 트랩을 걸어 내려오는 제 입가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저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한국 해군의 최상훈 제독입니다. 화려한 훈장을 주렁주렁 단 미군의 장성들과 달리 그의 군복은 단출하고 표정은 몹시 차분합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역시 촌스럽군. 위대한 미 해군의 위용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최 제독은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며 저를 관용차로 안내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켈러헨 고문님. 먼저 고문님께서 40년 전에 근무하셨던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산 해군기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통쾌한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제 예상대로입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바다 냄새가 밀려오고 이내 제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던 그 낡고 초라한 부두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붉게 녹슨 철제 구조물, 삐걱거리는 크레인, 페인트가 다 벗겨진 구식 경납고까지. 심지어 바닥에 엉겨붙은 시커먼 기름때마저 1980년대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저는 과장된 몸짓으로 차에서 내리며 부두를 가리킵니다. 하! 이것 보십시오, 제독.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저기 저 크레인, 예전에 제가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 고쳐줬던 바로 그 녀석 아닙니까? 이러고도 펜타곤의 핵잠수함. 운운하는 협상안을 들이밀다니 당신들의 허풍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텅 빈 부두에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제 몸을 감싼 노란 셔츠가 오늘따라 더욱 빳빳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장관에게 당장 보고해야겠어. 한국은 여전히 구제불능의 하청 국가라고 말이야. 하지만 최 제독은 제 무례한 비웃음에도 전혀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입을 엽니다. 맞습니다, 고문님. 이곳은 한미동맹의 소중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저희가 일부러 그 시절 그대로 보존해둔 과거의 박물관입니다. 자, 이제 저희의 과거를 보셨으니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담긴 묘한 무게감에 저는 순간 멈칫합니다. 박물관이라고? 보존해둔 거라고? 찜찜한 기분을 애써 지워내며 다시 차에 오릅니다. 차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험준한 동해안의 산악지대로 방향을 틉니다. 1시간, 2시간.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인적은 완전히 끊깁니다. 창밖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빽빽한 소나무 숲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군사분계선이나 검문소 같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려진 첩첩산중일 뿐입니다. 이보시오, 제독. 나를 깊은 산속의 김치 공장에라도 데려가는 겁니까? 저는 애써 짐짓 여유로운 척 농담을 던지지만 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 드문 산비탈에 자리 잡은
간판조차 없는 낡고 평범한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앞입니다. 외관만 보면 버려진 기상 관측소나 시골의 낡은 창고처럼 보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립니다. 이게 뭡니까? 설마 여기가 그 대단한 비밀 연구소라는 건 아니겠죠? 최재독은 대답 대신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합니다. 건물 내부도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몇 명의 직원들이 지나가며 가볍게 목례를 할 뿐입니다. 최재독이 구석에 있는 낡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벽면에 숨겨진 지문 인식 패드에 손을 올리고 홍채를 스캔합니다. 그러자 평범해 보이던 엘리베이터 패널이 스르륵 열리며 붉은색 비상 버튼과 함께 지하로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덜컹 하는 무거운 진동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10초, 20초, 30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압 차이로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가빠옵니다. 엄청난 하강 속도에 현기증마저 밀려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내려가는 겁니까? 제 오만했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나옵니다. 지하 50m입니다. 어떤 위성 단층 촬영이나 지진파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는 완벽한 화강암 안반층의 중심부죠. 최재독의 평온한 목소리가 밀폐된 공간을 차갑게 울립니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숨이 턱 막힙니다. 평범한 산속 지하 50m 아래에 천장 높이가 30m는 좋게 되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눈이 시리도록 밝은 백색 LED 조명 아래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거대한 구역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은빛 원통형 장비들입니다. 은은하고 묵직한 진동음을 내며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는 저 수천 개의 장비들.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원심 분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 아닙니까?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농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펜타곤의 감시망을 피해서 이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지하에 숨겨놓고 돌리고 있었다고요?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초로의 사내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그러나 매의 눈처럼 날카롭고 맑은 눈빛을 가진 강동우 수석 박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켈러헨 고문님. 펜타곤의 그 낡은 서류철에는 우리가 여전히 3% 저농축 우라늄이나 만지작거리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 시설은 100%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완성된 차세대 원심 분리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잠수함용 고농축 우라늄을 완벽하게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40년간 굳게 믿어왔던 제 안의 굳건한 상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박사는 넋이 나간 저를 이끌고 두꺼운 방사능 차폐 유리로 둘러싸인 통제실로 향합니다. 유리창 너머 깊은 수조 아래 푸른 빛을 뿜어내며 은밀하게 가동되고 있는 육중한 금속 구조물이 보입니다. 잠수함용 소형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강 박사의 목소리는 자랑하려는 기색 없이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은조리듯 담담합니다. 크기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엔진룸에 들어갈 만큼 콤팩트하게 줄였지만 출력은 15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맞먹는 심장이지요. 출력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악을 씁니다. 원자로는 연료 효율이 생명입니다. 미 해군도 연료 교체 주기가 25년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효율을 따라올 수는 30년입니다. 강 박사가 제 말을 차갑게 끊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고농축 합금 연료봉을 적용한 결과 잠수함의 선체 수명이 다하는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료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미 해군의 스펙을 5년이나 뛰어넘었죠. 게다가 모든 냉각 시스템은 100% 무동력 자연순환 방식으로 설계되어 원자로가 뿜어내는 소음은 사실상 제로형에 가깝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30년 무교체 사이클, 소음 제로의 원자로. 미국이 수십 조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근한제들을
이들이 이 비좁은 지하 50m 안반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고요? 당신들, 우리 몰래 펜타곤의 설계도 없이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제 형편없이 갈라져 헐떡이고 있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자랑스럽던 노란 셔츠가 지금은 저를 옥죄는 초라한 수위처럼 느껴집니다. 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오만함도 강대국을 향한 열등감도 없습니다. 오직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빛이 들지 않는 이 깊고 차가운 지하에서 젊음을 불태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하고도 섬뜩한 자부심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켈러헨 고문님, 우리는 40년 전 낡은 크레인 앞에서 미국 기술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짓던 그 나약한 해군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우라늄 한 줌 쥐어주며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들 때 우리는 살기 위해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이 깊은 지하에서 묵묵히 뼈를 깎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말입니다. 강 박사의 그 낮고 묵직한 한마디가 제 40년의 오만했던 심장을 서늘하게 관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해온 미국의 절대적 패권과 기술적 우위가 지금 대한민국 이름 없는 영웅들이 파놓은 이 거대한 지하실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재독이 굳어버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지옥의 문을 여는 악마처럼 온화한 미소로 속삭입니다. 고문님, 아직 놀라시기엔 이릅니다. 방금 보신 건 그저 잠수함의 심장일 뿐이니까요. 이제 그 심장을 품고 깊은 바닷속을 지배할 대한민국의 진짜 육체를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덜컹. 더 깊은 곳을 향해 열리는 또 다른 거대한 철문 앞에서 저는 다가올 엄청난 공포와 경외감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합니다. 덜컹.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좌우로 천천히 갈라집니다. 훅하고 습하고 짠 바다 냄새가 밀려옵니다. 지하 50m 산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 냄새라니요? 제 뇌는 이미 극한의 혼란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재독의 안내에 따라 소형 전동 카트에 올라탑니다. 카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미끄러지듯 달려갑니다. 터널 벽면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배관과 굵은 케이블선들이 이곳이 범상치 않은 심장부로 향하는 혈관임을 직감하게 합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내 고집스럽게 세우고 있던 제 노란 셔츠의 깃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에 흠뻑 젖어 목덜미에 볼품없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확고한 군사적 상식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텅 빈 터널 안에서 초라하게 메아리칩니다. 최재독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앞만 주시하며 담담히 대답합니다. 고문님께서 40년 전 보셨던 부산 해군기지의 그 낡은 크레인. 그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었는지 그 꿈의 종착지를 보여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이윽고 터널의 끝. 카트가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잿빛 장막이 서서히 걷히며 제 평생 가장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광경이 시야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맙소사.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짐승의 신음같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안쪽을 통째로 파내어 만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비밀 해안 동굴입니다. 천장의 높이만 좋기 50m는 넘어 보이고 동굴 저편으로는 짙푸른 동에 바다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온전히 빼앗아간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칠흑처럼 검고 매끈한 거대한 금속의 괴물이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그 거대한 척추를 드러낸 선체의 길이만 100m가 훌쩍 넘어 보입니다. 완벽한 유선형의 자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된 강철 장갑의 위용. 미 해군의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과 나란히 세워놓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고 웅장해 보이는 괴물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100% 독자 기술로 건조된 차세대 핵잠수함입니다. 최재독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거대한 동굴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걸, 이 산속 절벽에 숨겨서 만들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말입니까?
강대국들의 위성 감시망이 24시간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칩니다. 두려움과 경악이 뒤섞인 비명입니다. 수석연구원 강동우 박사가 담담하게 태블릿 PC의 화면을 켭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조선 기술력과 지하 굴착 기술이라면 이 정도 선체를 남몰래 건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95%. 조금 전 지하 50m에서 보신 그 소형 원자로를 이 녀석의 텅 빈 심장 자리에 이식하기만 하면 단 3개월 안에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합니다. 거짓말.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철판으로 덧대어 크게 만든다고 핵잠수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과 적을 먼저 찾는 탐지 능력입니다. 미국의 수십 년 축적된 소나 기술과 스텔스 타일을 부품 하나 못 만들던 당신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는단 말입니까?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강 박사가 조용히 제 앞까지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눈앞으로 돌려 보여줍니다. 그곳에 빼곡히 적힌 붉고 푸른 수치들이 제 두 눈을 무자비하게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선체 외벽을 빈틈없이 둘러싼 저 검은 타일들을 보십시오. 100% 대한민국 방산기업에서 독자적으로 배합하고 개발한 특수 음향 흡수 타일입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실험 결과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105dB 이하로 완벽하게 억제합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 해군 전략사령부 출신이신 고문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십니다. 105dB. 바닷속의 자연적인 배경소음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동화되는 수치. 미 해군의 자랑인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극비 스펙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고유한 수준입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며 간신히 묻습니다. 탐지 능력은? 소나 시스템은 어쩌고? 전방위 통합 소나 체계 역시 완벽하게 국산화했습니다. 강 박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기존 미 해군의 최고 자랑인 첨단 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마쳤습니다. 얕고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의 탐지거리와 해상도 면에서 오히려 우리 시스템이 미국보다 15% 더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의 지형에 가장 완벽하게 맞춰진 한국형 눈과 귀입니다. 최제독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묵직한 쐐기를 박습니다. 무장 능력도 확인하시겠습니까? 8개의 대구경 어뢰 발사관에 40발의 중어뢰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선체 중앙의 수직 발사관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현무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켈러헨 고문님, 이 잠수함은 태평양 바닷속 그 어디에든 유령처럼 숨어서 반경 수천 킬로미터 안에 그 어떤 지상 목표물도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만 축축하고 차가운 동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무릎뼈가 깨질 듯 아팠지만 제 40년의 자만심과 영혼이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입니다. 제가 이 나라를, 이 악착 같은 사람들을 위대한 미군이 던져주는 기술의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불쌍하고 무능한 하청 국가로 여기며 오만하게 내려다본 세월이 무려 40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싱턴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낡은 노란 셔츠에 깃을 세우며 코웃음 치던 그 40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강대국들의 매서운 경제 제재와 지독한 기술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 어두운 지하 안반 속에서 조용히 뼈를 깎아온 것입니다. 어뢰 발사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미국 기술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굴욕의 눈물을 삼키고 삼켜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자신들의 손으로 빚어낸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알려드리죠. 강 박사의 차분하지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고문님께서 방금 지나오신 이 거대한 지하 생산 라인은 연간 5척의 핵잠수함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모듈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라 자부하는 미국이 1년에 고작 2척을 만들며 예산과 인력난에 허덕일 때 우리는 그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전력을 태평양에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5척. 저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쥐어뜯듯 감싸줍니다. 손끝이 미친 듯이 경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무기 하나를 잘 만들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서방 세계가 쥐고 흔들던 바다의 패권이 글로벌 군사 질서의 축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지진입니다. 최재독이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켈러헨 고문님, 미국은 지금 우라늄 공급망이 무너져 핵잠수함을 멈춰 세울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핵잠수함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도 오직 펜타곤이 틀어쥐고 있는 국제사회의 농축 권한 승인이라는 그 알량한 명분 하나 때문에 이 거대한 괴물을 동굴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정당한 권한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진 펜타곤을 구원할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제 눈앞에는 바다로 나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거대한 흑룡처럼 웅크리고 있는 핵잠수함의 압도적인 장갑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위대한 패배를 진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입고 다녔던 이 낡은 노란 셔츠의 오만한 시대는 오늘로써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이제 세계의 바다는 강대국에 기대어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스스로 살기 위해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버텨낸 저 붉고 뜨거운 대한민국의 투혼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지독한 부끄러움과 함께 이 위대한 나라를 향한 폭풍 같은 경외감이 뜨거운 눈물로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제 숙소로 돌아온 저는 미친 듯이 위성통신 장비의 전원을 켭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 때문에 평소 눈 감고도 치던 보안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오류 끝에 간신히 연결된 대형 화면 너머로 한밤중에 긴급 소집된 펜타곤 최고 수뇌부들의 굳은 얼굴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아서 고문,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장 내일 모레 잠수함 원자로에 들어갈 우라늄이 바닥날 판인데 화면에 비친 당신 안색은 또 왜 그 모양입니까? 국방장관이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동우 박사가 제게 쥐어준 그 엄청난 성능 데이터가 담긴 극비 USB를 화면 앞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장관님,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참을 오만방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펜타곤의 콧대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을 지하 깊숙한 곳에 완성해 두었습니다. 제 입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는 현장 보고 내용의 펜타곤 제1회의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100% 국산화된 차세대 소형 원자로, 바닷속 배경 소음과 분간이 안 가는 105데시벨 이하의 완벽한 은밀성, 태평양 어디서든 적의 심장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순항 미사일 탑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연간 5척의 거대한 핵잠수함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는 세계 1위의 압도적인 건조 인프라까지. 보고가 이어질수록 화면 너머 워싱턴의 최고위 장성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갑니다. 한때 저와 함께 한국의 빈약한 기술력을 들먹이며 비웃고 코웃음을 치던 해군참 모총장의 얼굴은 마치 백주대낮에 끔찍한 유령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흉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우리 펜타곤의 그 어떤 기술 지원이나 도면 하나 없이 그 비좁은 지하 안반 밑에서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그 엄청난 기술들을 다 구현해냈다고. 국방장관의 꼿꼿하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지며 덜덜 떨립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들에게 군사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조건 없이 전면 승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 위해서 허락하고 말고 군림할 처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4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미 해군의 숨통을 온전히 쥐고 있는 겁니다. 당장 워싱턴의 자존심을 꺾고 머리를 숙여 공동작전을 간청하지 않으면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던 미 해군의 패권은 조만간 태평양 앞바다에서 영원히 수장될 겁니다. 화면 너머 펜타곤 회의실에 숨막히는 무거운 침묵이 짓누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질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던 그 콧대 높은 펜타곤이
불과 40년 전 자신들의 낡은 부품이나 얻었으며 굽신거리던 변방의 작은 나라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결국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국방장관은 깊고 무거운 탄식을 내뱉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전 세계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세기의 뉴스가 타전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군사적 우라늄 농축 권한을 예외 조건 없이 전면 승인한다는 기적 같은 발표가 나오기가 무섭게 한국의 짙푸른 동해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흑룡 한 마리가 웅장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솟아오릅니다. 바로 100%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완성된 첫 번째 차세대 핵잠수함 안중근함의 역사적인 실전 진수식 현장입니다. TV 화면을 통해 그 압도적이고 눈부신 위용을 지켜보던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기립박수를 칩니다. 세계 각국의 유력 언론들은 앞다투어 충격적인 특보를 쏟아냅니다. 그동안 한국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나 만만한 하청 국가쯤으로 여기며 수시로 영해를 넘나들며 도발을 일삼던 주변 강대국들은 그야말로 극심한 공포에 질려 일제히 함대를 자국 영해에 깊숙이 뒤로 물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태평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참으로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어느덧 제가 이곳 한국에 파견되어 그들의 곁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즘 제 워싱턴집 옷장에 가득했던 그 오만하고 낡은 노란 셔츠들을 미련 없이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대신 최상훈 제독이 춥지 않냐며 제 어깨에 툭 걸쳐준 가슴팍에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빳빳하고 정갈한 대한민국 해군의 점퍼를 그 어떤 무공훈장보다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동해 바닷가를 홀로 거닐며 저는 종종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수많은 외세의 잔인한 침략과 수탈,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도 이 나라의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제가 40년 전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던 부산 해군기지의 그 낡은 부두에서 시커먼 기름때를 뒤집어 쓴 채 피땀 흘려 일하던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지친 얼굴이 떠오릅니다. 까다로운 미국 엔지니어의 눈치를 보며 억울한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도 기어코 밤잠을 줄여가며 그 복잡한 영문 매뉴얼을 닳도록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끈질긴 세월들. 그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등. 내 가족을 기필코 먹여 살리겠다는 그 절절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 지하 50m의 압도적인 기적이 마침내 싹틀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계급장을 달고 펜타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세계 평화를 운운하며 목에 힘을 줄 때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는 묵묵히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땅속에서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철공소 용광로 앞에서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빚어냈습니다. 남들처럼 요란하게 과시하지도 함부로 힘을 뽐내지도 않고 그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 이 지독한 가난과 남의 나라, 눈치 보는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책임감 하나로 온몸을 던져 버텨온 숭고한 시간들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찬란한 핏빛 석양을 받으며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펄럭이는 거대한 안중근함의 웅장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함부로 짓밟고 억누르려 해도 절대 꺾이거나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온 진짜 무서운 강대국, 대한민국.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꽉 부여잡고 주름지고 떨리는 손을 들어 저 수평선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묵직한 거수경례를 올립니다. 펜타곤의 늙은 장군이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그 낡고 볼품없는 오만함을 철저히 부숴버린 위대하고 숭고한 대한민국의 투혼과 그 위대한 역사를 묵묵히 만들어낸 이 땅의 모든 이름 없는 영웅들 앞에 말입니다.